31페이지 몽골과 맞서 싸운 고려의 대몽 항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면 몽골과의 접촉이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13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칭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교과서 명칭으로는 칭기즈칸 이렇게 부르죠. 칸이라는 이제 칭호가 위대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은 황제 뭐 이런 뜻에 해당하는 거죠.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수립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이 세웠던 금을 공격하고 이제 중국을 막 제패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고려도 이 동아시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어느 정도 몽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려와 몽골이 지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이웃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접촉이 옛날부터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몽골의 접촉은 자, 배경을 보면은 몽골군에 쫓긴 거란족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거의 먹을 뻔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에 의해서 요 나라가 멸망했지만 나라는 멸망했지만 민족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란족이 고려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온 거란족을 몽골은 쫓아온 거고 고려는 침입을 하니까 같은 공통의 적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몽골이랑 고려랑. 초반에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외교 상립입니다. 그래서 몽골군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거란군을 진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과 손을 잡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왔을 겁니다. 얘네들은 뭔가 만만치 않다. 라는 걸. 그래서 고려와 몽골 간에 이제 공식적인 외교가 성립되는데 이 와중에도 몽골은 끊임없이 세를 불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몽골이 중국을 제패하고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몽골의 동쪽에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도 아니었어요. 어디가 목표였을까요?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를 필수적으로 점령을 해야지만 이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몽골이 고려를 아직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복속국 취급을 하고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 사신이 와가지고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 몽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고려의 예의를 다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고압적으로 나온 거고 고려의 왕을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지금 이때 당시 여러분 무신 정권 하에요. 자, 무신 정권이 있고 별도로 고려 왕이 있죠. 무신 정권은 고려 왕을 업신여기고 있죠. 자, 하지만 이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들 관계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같은 형제들이에요. 동생을 무시합니다. 나는 무시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내 동생을 무시한다. 이러면은 참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대몽 항쟁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엄청나게 약간 묘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게 그게 뭐냐면 몽골 사신이 있습니다. 저고여라는 이름의 몽골 사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고려 왕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막 고압적으로 하고 완전 깽판을 치고 간 거예요. 무신들 성격이 불같죠.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참았어요. 저고요가 무서워서 참은 게 아니라 저고요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몽골 제국, 어마어마한 몽골 제국이기 때문에 특히 사신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꾹꾹 참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저고요는 목숨이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와중에 하필이면 국경 근처에서 강도들에게 피살을 당했어요. 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이거는 몽골 쪽에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몽골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몽골 사시는 피사를 구실로 해서 이거다 해가지고 몽골이 고려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이걸 빌미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필사적인 저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몽골군이 수도인 개경을 포위하고 충청도까지, 그러니까 한반도 중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충주가 함락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이제 싸우지 말자. 평화를 제의하는 겁니다. 이제 안 싸울게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몽골군은 철수하고 다루가치를 배치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의 명칭이에요. 이 다루가치라는 명칭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의 끝에 치를 붙이는 게 뭐 벼슬아치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몽골 이 다루가치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고려에서는 이 몽골에 또 다시 재침입을 하니까 몽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루가치를 배치한다라는 것은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루가치라는 인물은 이게 관직의 명칭이지만 고려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싸우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싸우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싸움을 지휘해야 될 무신 정권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몽골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몽골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신들은 안전한 강화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강화도가 왜 안전하냐면 강화도는 여러분 어디예요? 예, 섬이죠. 몽골군은 유명한 기병부대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말 위해서 죽는 것도 말 위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병, 말은 바다를 건너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섬으로 가면 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 수도를 이전하고 무신정권만 옮긴 게 아니라 왕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의 최고는 왕이니까요. 허울뿐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도 데려가요. 왕이 있으니까 왕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강화도에 고려 왕궁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후 때 일이에요. 장기 한전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가서 살 땅도 마련해놓고 농사지을 이런 것도 세금도 이쪽으로 걷어오고 장기 한전 모두 준비했어요. 이걸 다 준비하니라 정작 본토에 있는 힘없는 백성을 지킬 만한 여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에게는 니들도 알아서 섬으로 들어가거나 섬이 힘들다, 섬이 멀다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1년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는데 농사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섬으로 들어가는데 먹고 살기가 쉬울까요? 아닌 거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든지 몽골에게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나 다름없던 겁니다. 상당히 무책임했던 거죠. 자, 그래서 몽골은 결국 재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솔직히 말하면 끊임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침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지만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마 구간이죠, 여러분. 사이다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유명한 김윤후라는 스님 출신이에요. 승병 출신의 이분이 전략 전술도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고 화살도 엄청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처인 부곡이거든요. 우리랑 가까운 용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적장인 살리타를 활로 잡았습니다. 눈을 딱 맞춰가지고는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적장이 사라지니까 이제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몽골군을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쪽 사료에 의하면은 자기가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몽골의 병사였는데 가장 무서웠던 때가 이때다라는 이제 서술이 있을 정도로 크게 이겼죠.
자,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몽골의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김윤우도 이 이후에도 이 천인성 전투로 크게 유명해지고 나라에서 상을 내리고 뭐 엄청 높은 지위를 줬는데 그걸 다 이제 마다하고 이제 그냥 예. 그 뭐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임하는 거죠. 그래서 충주성 전투에도 참여하고, 충주성 전투에서는 지킬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비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눈앞에서 불태우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우면은 너희들의 신분을 이렇게 다 해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회유를 해서 충주성에서도 열세였거든요. 전세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 차례 이렇게 몽골 침입에 장기적인 항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힘이 매우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겁니다. 국토가 매우 황폐화됩니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인명피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층목탑, 우리 예전에 통일신라 하면서 배웠나요? 신라 하면서 배웠죠. 미안해요. 신라 하면서 이 황룡사라는 것은 진흥왕이 세운 거고, 황룡사 구층목탑은 유명한 선덕여왕 때 세워진 겁니다. 이 구층이 의미하는 바는 각 국가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호국 불교예요. 불교의 힘으로 국가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 굳건하면은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그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황룡사 구층 목탑, 나무잖아요. 이 소자가 뭐냐면 불탈, 소각 할 때 불타다라는 뜻이거든요. 소실, 불타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조 대장경. 대장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찍어내는 목판이에요. 목판. 이렇게 인쇄 목판은 목판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호국불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얘도 목판이니까 나무죠. 둘 다 불에 아주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부처님한테 버림받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경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처음에 찾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위치예요. 눈에 딱 보이는 되게 큰 탑이긴 하지만은 이게 탁 트여진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룡사 구층목탑으로 가기까지는 외국인의 힘으로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고려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홍다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약간 특이하죠? 이름 갖고 뭐라 하긴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부원 세력, 원나라의 아부한 세력입니다. 몽골 말을 매우 잘했거든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몽골 사람들을 유인해서 황룡사 구층목탑까지 안내한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 원 간섭기가 되면서 이 집안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문세족을 형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